이번 화는 주목할 점도 많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쿠마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었죠.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건 쿠마가 폭군이 된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화에서의 소르베 왕국 국민들은 쿠마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당연히 쿠마는 이 도움에 응했고 쿠마는 폭군 페코리로부터 소르베 왕국과 국민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대중들에게 힘입어 소르베 왕국의 국왕이 되죠. 한편 쿠마로부터 쫓겨난 페코리는 쿠마가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 악정을 부린 폭군으로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 후 페코리는 소르베 왕국을 되찾기 위해 해군 군함들을 이끌고 왔지만 쿠마는 소르베 왕국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범죄자로 전락하여 해적이 되고 말죠. 그 다음 주목할 두 번째는 보니가 먹은 악마의 열매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보니가 청홍린을 낳을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를 악마의 열매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은 빗나갔으며 보니가 먹은 나이나의 열매로는 청홍린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 열매가 어떠한 경위로 흘러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악마의 열매를 먹은 기억이 없으며 자신도 모르게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쿠마입니다. 보시다시피 쿠마가 방문했던 세이왕국과 어두우르가나 섬, 벌지모아 섬, 테킬라울프 보인열도, 웨더리아 섬은 아이러니하게도 밀짚 모자 일당을 날려버린 장소입니다. 즉 루피 상디 푸르기 떨어진 여인섬, 유아프만 왕국 무기력 섬을 제외하면 앞서 말한 섬과 장소들은 전부 쿠마가 방문했던 섬과 장소라는 것이죠. 쿠마가 무슨 의도를 갖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여인섬을 방문하는 장면이 생략되었다는 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훗날 밀짚 모자 산하에 들어가는 악둘라와 제트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떡밥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동료 혁명군들과 다시 재회하는 쿠마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따로 주목하고 싶은 장면은 이반코프와 이나즈마입니다. 드래곤의 대사로 알 수 있듯이 이반코프와 이나즈마는 임펠다운에 투옥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해군에 잡혀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몰리는 분명 이반코프와 이나즈마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몰리는 임펠다운에 수감된 전력이 있는데 무려 100년 이상 전에 탈옥하였다고 밝혀졌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당시 이반코프는 몰리를 모르고 있었으며 몰리는 이반코프와 이나즈마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몰리가 언제부터 혁명군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어떤 죄로 임펠다운에 수감되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목할 인물은 벨로베티와 드래곤인데 당시 벨로베티는 군대장이 아니었으며 드래곤은 쿠마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동군 군대장을 영구 결번시켰습니다. 즉 이 말은 드래곤은 여전히 쿠마에게 비하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인물은 역시 쿠마의 딸 보니이겠죠. 아시다시피 보니는 현재 세턴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했으며 정황상 세턴은 보니를 죽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치와 대치 중이며 루피는 키자루로 인해 싸움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외부에서 밀짚 모자 일당과 보니를 구할 수 있는 인물들이 반드시 나타나 줘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베가펑크와 쿠마의 대화를 엿듣는 세턴입니다. 앞에서도 보셨듯이 쿠마는 드래곤과 오랜만에 재회하였습니다. 드래곤은 보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인물로 베가펑크를 소개해 주었고 쿠마는 베가펑크에게 찾아가 유일한 희망을 걸어봅니다. 다만 보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선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며 불행 중 다행인지 쿠마는 버커니어 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가펑크는 수술 비용을 대신하여 버커니어 혈액과 클론 병사를 만드는 조건으로 제안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세턴이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쿠마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는 세턴이 또 어떠한 불행을 가져올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